여러분, 오늘은 제가 3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내과 전문의로 35년 넘게 근무해온 정도훈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진료실을 지켜왔지만 한 가지 현실 앞에서는 늘 분노와 좌절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건강보조식품 산업의 실체입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시장은 건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구세주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침묵의 살인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알록달록한 알약을 삼키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텔레비전을 켜면 나오고 휴대폰을 열면 쏟아지고 마트와 약국 진열대마다 빼곡히 늘어선 그 제품들 말입니다. 비타민, 오메가3, 철분, 인삼 추출물, 단백질 가루. 광고에서는 마치 한 알만 먹으면 젊어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암까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환자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챙겨 먹는 이 보조제가 혹시 저를 해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양심을 걸고 답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알약들은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신장과 간을 지치게 하고 심장을 압박하며 때로는 다른 약과 충돌해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까지 불러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이런 발언은 거대한 제약회사와 건강식품 업계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하겠죠. 왜냐하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막대한 이익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 60년 인생과 35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위협하는 알약으로부터 몸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경고가 중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멀리해야 할 5가지 달콤한 독약,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이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광고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나옵니다. 이 알약만 먹으면 기억력이 청년처럼 살아납니다. 이 보조제 하나면 혈관이 말끔히 청소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평생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도 홈쇼핑 채널을 봐도 지하철역을 걸어가도 똑같은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광고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 즉 병에 걸릴까 하는 불안과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을 파고듭니다. 그리고는 알약 하나로 그 불안을 지워주겠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건 잘 포장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알약 하나가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과 노화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똑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알록달록한 약통을 들고 와서 제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세요. 선생님, 이만큼 먹으면 오래 살 수 있겠죠? 그 질문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저는 늘 속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약들이 당신을 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부산의 김영자 할머니 70세 은퇴 교사. 김영자 할머니는 퇴직 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챙겨 드셨습니다. 비타민 D, 아연, 철분, 오메가3, 인삼 추출물까지 하루에 무려 15가지 종류의 보조제를 마치 의식처럼 삼키셨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건강에 신경 쓰신다니 다행이다라며 안심했죠. 하지만 몇 달 뒤 김영자 할머니는 심부전과 소화기능 붕괴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 삼킨 약들이 오히려 몸을 무너뜨린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설명했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저는 차마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합니다. 그 보조제들이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경고였고 동시에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산업은 수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벌고 그 대가로 사람들의 건강을 은밀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공개할 첫 번째 위험한 보조제가 바로 고용량 비타민 A, 즉 베타카로틴입니다. 겉으로는 주름을 지우고 암을 예방한다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몸속에 설치된 시한폭탄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베타카로틴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실체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베타카로틴이라는 보조제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항산화 효과가 있다, 노화를 막는다, 심지어 암까지 예방한다. 광고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다 사실일까요? 아니요. 저는 임상 현장에서 전혀 다른 진실을 봤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상호 어르신, 72살, 은퇴한 우체국 직원이셨습니다. 평소에 참 차분하고 온화하신 분이었어요. 아침마다 정원 돌보고 차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친구분이 야, 베타카로틴만 매일 먹으면 폐암 안 걸린다더라 하고 권한 겁니다. 그 말 믿고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베타카로틴을 드셨어요. 3년 뒤 그 어르신은 정기검진이 아니라 말기 폐암 진단서를 들고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때 저를 바라보던 눈빛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절망, 분노, 허탈감이 다 섞여 있었어요. 제가 단정적으로 이게 100% 원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미 국제 연구들에서 흡연자가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때 폐암 위험이 오히려 더 올라간다는 경고가 수차례 나왔다는 겁니다. 과학이 이미 수없이 경고했는데도 광고는 여전히 이건 암을 막아준다라고 속삭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항산화제라는 말 참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세포를 지켜준다, 젊음을 유지시킨다, 암을 막는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산화와 항산화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근데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억지로 들이붓는 순간 그 균형이 무너집니다. 특히 산소를 많이 다루는 폐 같은 장기에서는 그 위험이 더 커집니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건강 지키겠다고 삼킨 약이 오히려 폐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팔리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정확히 건드리니까요. 암 예방. 이 네 글자만 들어도 귀가 솔깃하잖아요. 사람들은 불안해서라도 한 번쯤 사서 먹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베타카로틴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시간을 재고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박상호 어르신이 제게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그 목소리 속 떨림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건강은 알약 하나가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베타카로틴 절대로 무심코 드시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으로 또 하나의 어둠 속 살인자, 고용량 비타민 E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용량 비타민 E입니다. 광고 보시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액순환에 좋다, 노화를 막는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 참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게 몸속에서는 조용히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은자 할머니, 75살, 평생 미용실을 하셨던 분이에요. 늘 깔끔하시고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본 대로 비타민 E를 몇 년 동안 빠짐없이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진단명은 뇌출혈이었어요. 가족분이 울면서 물으시더군요. 선생님, 어머니가 건강해지려고 드신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저도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하지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는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듭니다. 피가 너무 묽어지면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쉽게 터져 버려요.
최은자 할머니의 경우도 결국 그 위험이 현실이 된 거죠. 여러분, 비타민 E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해바라기 씨나 아몬드, 아보카도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자연 상태의 비타민 E는 정말 유익합니다. 문제는 알약이에요. 고용량으로 억지로 집어넣다 보니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한 악기만 소리를 너무 크게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체가 조화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항산화제는 많을수록 좋다고 믿으시는 건데 그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몸은 항상 균형을 원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고용량 비타민 E를 오래 드신 분들 중에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비타민 E는 음식에서 드시면 충분합니다. 아몬드 한 줌, 신선한 채소 한 접시,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이면 됩니다. 그게 진짜 건강을 지켜주는 방법이에요. 알약으로 억지로 집어넣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여러분, 고용량 비타민 E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어둠 속의 살인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요. 또 많은 어르신들이 골다공증 막는다고 믿고 드시는 합성 칼슘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세 번째 위험한 보조제는 바로 합성 칼슘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매일 챙겨 드시는 보조제 중 하나일 겁니다. 광고 보시면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든다. 골다공증을 막아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건 이 합성 칼슘제가 오히려 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심장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서울에 사시는 한미정 할머니 71살 전직 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철저하게 본인 건강을 관리하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칼슘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3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쥐고 쓰러지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심장 혈관이 칼슘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마치 낡은 수도관에 석회가 잔뜩 끼어 막힌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뼈를 지키려고 약을 먹었는데 왜 제 심장은 이렇게 망가진 건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에서 얻는 칼슘은 도움이 되지만 알약으로 억지로 밀어넣는 합성 칼슘은 혈관벽에 쌓여서 결국 심장을 공격한다고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김재호 어르신 74살 은퇴한 공무원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호수를 걸으실 정도로 건강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TV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무너진다는 광고를 보고 하루 2알씩 칼슘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4년 후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입원하셨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에 결석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고통 때문에 잠조차 못 주무시고 결국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믿었던 약 때문에 몸이 망가졌다는 사실에 정말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칼슘이 뼈로만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알약으로 대량 섭취하면 몸은 그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결국 기를 잃고 혈관에 들러붙거나 신장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신장은 망가지고 정작 뼈는 여전히 약한 상태로 남는 겁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본 수많은 사례들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음식에서 칼슘을 얻으셔야 합니다. 두부 한 모, 멸치조림, 시래기국, 요거트 한 컵, 이런 음식들에 들어있는 천연 칼슘은 몸이 필요할 때 천천히 흡수됩니다. 마치 논밭에 시냇물이 고르게 스며들듯이요. 그래서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뼈를 자연스럽게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칼슘 못지않게 중요한 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로 들어가는 문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건 약으로 굳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햇볕 아래서 15분만 걸어도 몸에서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뼈는 하중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쉽게 말해 운동을 해야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하루 30분 걷기, 계단 오르기, 장바구니 들고 시장 보기. 이런 생활 습관이야말로 어떤 칼슘제보다 강력한 보약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칼슘 약을 사느니 차라리 운동화를 한 켤레 사십시오. 운동화 한 켤레는 생명을 살리지만 칼슘 알약 하나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총알이 되어 심장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합성 칼슘제, 뼈를 지키는 약이 아니라 심장을 무너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뼈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햇볕을 쬐고 제 발로 걷고 부엌 식탁에서 천연 칼슘을 드십시오.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네 번째로 정말 많이들 드시는 보조제, 바로 은행잎 추출물 이야기입니다. 기억력 좋아진다, 치매 예방된다, 이런 말 광고에서 수도 없이 보셨을 거예요. 지하철역 광고판에도 붙어 있고 TV 홈쇼핑에도 나오고 심지어 친구분들끼리 대화할 때도 은행잎 먹어야 머리가 또렷해진대, 이런 얘기 자주 하시죠? 그런데 제가 내과 의사로서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기적의 약이 아니고 오히려 위험한 시한폭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오승준 선생님, 73살, 은퇴한 국어 교사셨습니다. 은퇴 후에 회고록을 쓰려고 기억력을 꼭 지키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무려 2년 동안 매일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공원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셨는데 그때 머리를 살짝 부딪힌 게 전부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조금 긁히고 말았을 일인데 선생님은 피가 멈추질 않아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이 너무 묽어져 있었던 겁니다. 범인은 바로 은행잎 보조제였어요. 또 다른 분도 계십니다. 강남에 사시는 신혜숙 씨, 65살, 전직 피아노 강사셨습니다. 단순히 치과에서 충치 하나 뽑으신 건데 상처에서 몇 시간 동안 피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검사해 보니 원인은 몇 달 동안 매일 드셨던 은행잎 추출물이었습니다. 이분도 친구 권유로 시작하셨는데 결국 큰 위험을 겪으신 거죠. 여러분, 은행잎 추출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혈액을 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일반인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데 만약 이미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이 은행잎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상처 하나, 가벼운 낙상 하나가 멈추지 않는 출혈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단순히 보조제를 믿고 드셨다가 오히려 위험에 노출된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은행잎을 믿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서 기억을 잃는 게 무섭잖아요. 손주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아침에 함께 밥 먹은 가족, 얼굴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을 때 그 두려움이 정말 큽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한 게 바로 이 은행잎 산업입니다. 치매 예방된다, 머리가 또렷해진다, 이런 달콤한 문구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하지만 과학은 정직합니다. 수많은 국제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기억력 개선에 주는 효과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아주 조금 집중력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조차도 약을 먹었다는 심리적 자신감 때문인지 실제 효과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억력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다는 겁니다. 쓰고 단련해야 강해집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책을 소리내서 읽고 바둑을 두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바로 최고의 뇌 훈련이에요.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약만 삼키면 뇌는 더 빨리 쇠퇴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 이순자 할머니 72살 퇴직 후 영어와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은행잎 같은 보조제는 전혀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책을 읽고 단어를 외우고 그림을 그리면서 지냈습니다. 진료 때마다 점점 더 많은 단어를 기억하시고 표정도 밝아지고 삶 자체가 즐거워지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기억은 알약 병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활동 속에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 예방의 열쇠가 아닙니다.
오히려 출혈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는 보조제입니다. 기억력을 지키는 진짜 방법은 걷고, 배우고, 대화하고, 웃는 생활 습관입니다. 약이 아니라 생활이 뇌를 지켜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위험한 보조제는 공업용 단백질 가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을 지키려고 드시지만 실제로는 신장과 간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믿고 드시는 보조제, 바로 단백질 가루 이야기입니다. 광고 보면 늘 이렇게 나오죠. 노인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니까 반드시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 반짝이는 통에 하얀 가루가 담겨 있고 흰머리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면서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는 장면.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 정반대의 현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 단백질 가루가 근육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신장과 간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윤병호 어르신, 76살, 은퇴 후 화초 가꾸기를 즐기던 분이셨어요. 원래 건강했고 매일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노인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니 단백질 보충이 시급하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2스푼씩 단백질 가루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색도 좋아지고 힘이 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 만에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로가 심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소변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검사해보니 신장이 이미 한쪽만 간신히 기능하는 상태였습니다. 윤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왜 제가 건강을 위해 먹은 게 칼날이 된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업용 단백질 가루는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작은 혈액 역과 장치들이 과부하에 시달리다가 결국 하나둘씩 망가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단백질 가루는 신장만 해치는 게 아닙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파는 많은 단백질 가루에는 합성 향료, 인공 감미료, 심지어 중금속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벨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검사해 보면 그런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간이 그걸 처리하다가 지치고 무너져 버립니다. 몸은 점점 화학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80살 전업주부께서는 2년 동안 단백질 가루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건강이 나빠지자 제 권유로 그걸 끊고 다시 자연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삶은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 불과 반년 만에 얼굴빛이 살아나고 목소리에도 힘이 붙고 걸음걸이도 다시 힘차게 변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힘은 비싼 가루통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엌밥상에 있었어요. 여러분, 몸은 단백질을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건 반드시 자연식에서 얻어야 합니다. 달걀, 콩, 생선, 고기, 견과류. 이런 음식들이 주는 단백질은 질이 좋고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소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가루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가루는 맛은 달콤하게 꾸며놨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자연의 균형이 없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몸은 기계와 같다. 좋은 연료를 넣으면 오래 튼튼하게 작동하지만 나쁜 연료를 계속 넣으면 결국 고장이 납니다. 단백질 가루를 믿고 드시는 분들은 스스로 자기 몸의 엔진에 벽돌을 던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신장이 무너지고 간이 지치고 근육은 좋아지기는커녕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단백질 가루는 근육을 지키는 보약이 아니라 신장과 간을 공격하는 흉기일 수 있습니다. 진짜 힘은 알약이나 가루가 아니라 달걀 한 개, 두부 한 모, 생선 한 점, 따뜻한 밥 한 그릇에서 나옵니다. 그것이야말로 몸을 지키고 근육을 살리고 삶을 지켜주는 진짜 영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고용량 비타민 E, 베타카로틴, 합성 칼슘제,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단백질 가루. 이 5가지는 절대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간과 신장, 심장, 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보조제들입니다.
건강은 약병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따뜻한 밥상과 햇빛, 그리고 규칙적인 걸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한 움큼씩 챙겨 드시는 종합 비타민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한 알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광고에서 이렇게 말하죠. 현대인의 필수품처럼 포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본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결코 완벽한 영양 패키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간과 신장을 괴롭히고 다른 약과 충돌하는 위험한 혼합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강미영 씨, 66살 주부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건강했지만 건망증이 조금 생기면서 불안해서 종합 비타민을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알 넘게 삼키셨어요.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고 믿으신 거죠. 불과 몇 달 만에 간 수치가 폭등했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술도 담배도 안 하신 분이었는데 믿었던 비타민 때문에 간이 망가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서지훈 어르신 72살 은퇴 공무원의 경우도 있습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셨는데 건강을 더 챙긴다며 종합 비타민을 추가로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이를 뽑다가 피가 멈추지 않는 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검사해보니 비타민 속 성분이 혈압약과 충돌해서 출혈 위험을 크게 높인 겁니다. 본인은 미리 알았다면 절대 먹지 않았을 텐데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몸을 하나의 냄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기와 채소를 넣어 요리하면 몸은 필요한 영양소만 골라서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종합 비타민은 수십 가지 성분을 한꺼번에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요리사가 뭘 먼저 다뤄야 할지 모르게 되고 결국 일부는 쓰레기가 되고 일부는 다른 약과 부딪혀 위험한 반응을 만들게 됩니다. 몸은 정교한 시스템이지 빈 상자가 아닙니다. 그냥 던져 넣는다고 다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광고에서는 의사, 교수의 이미지를 내세우며 똑똑한 현대인의 선택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진짜 의학적 진실은 다릅니다. 균형 잡힌 식단만으로도 대부분 충분합니다.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랫동안 채식을 해서 특정 비타민이 부족하다든가 햇볕을 전혀 못 쬐는 분들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필요한 만큼 보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 경우 종합 비타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발 아침마다 의미 없는 비타민 한 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신선한 채소와 생선, 가족과 함께 나누는 웃음. 그것이 진짜 종합 비타민입니다. 그 안에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섬유소,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기억하시죠? 고용량 비타민 E, 베타카로틴, 합성 칼슘제,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공업용 단백질 가루. 여기에 종합 비타민까지. 이 6가지는 절대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약병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매일 아침 햇살 속에서,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서, 그리고 소박한 밥상 속에 있습니다. 달걀 1개, 멸치조림 1접시, 제철 채소 1그릇이 바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제발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광고에 속지 마십시오. 건강보조제 산업이 만들어낸 화려한 포장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십시오.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돈과 몸을 위험에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약병 대신 부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따뜻한 밥상, 규칙적인 산책, 햇볕 아래의 미소. 이것이야말로 수십 년 의사 생활 끝에 제가 얻은 가장 확실한 진실입니다.